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참여해주신 몇몇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 소심한 성격 탓에 미리 제가 책 공지를 하면 어차피 아무도 저랑 같이 해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공지를 안 하고 그냥 본 사람만 그냥 알아서 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막 했는데도 은근히 봐주시고, 그리고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아니면 제가 드렸던 주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뭐 이런 모임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한번 저의 방식대로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또 다음으로 할까 하다가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이 책은 일단 인기가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누나랑 읽고 얘기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가 너무 잘 통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생각할 거리나 얘기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아직 저 같은 초보에게는 엄청 딥한 그런 내용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이런 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이 책을 읽은 후에 독후감을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제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읽으면서 생겼던 이모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모순, 그리고 나영규라는 사람을 선택함에 대한 모순, 그리고 활기찬 엄마에 대한 모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거듭할수록 답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게 창인지 어떤 게 방패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인간에 있어서 주어진 결과는 모순적인 부분이 누구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와닿았던 문장이 있었는데, 그거는 인생은 짧다. 그러나 삶 속의 온갖 괴로움이 인생을 길게 만든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문장을 보면서 내 삶의 기억에 남는 것들은 괴로움이 많고, 기쁜 기억도 괴로운 시간을 견딘 최종 산물로서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좀 길게 만들어주고 기억할 순간을 만들어주는 건 오히려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게 좀 모순적이기도 하고, 이러한 점이 그 엄마와 이모의 상태를 좀 알려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동생, 그러니까 안진모라는 이 아들 때문에 고군분투하면서 조금은 괴로운 삶을 사셨던 엄마는 오히려 좀 더 길게 삶을 사셨던 거고, 그리고 이모의 경우에는 뭐 남들이 봤을 땐 좀 행복한 삶일 수 있지만 너무 우울증이라는 것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너무 루틴한 생활과 자신에게 오는 어떤 자극이 없는 이런 좀 안일한 생활들이 이어지면서 되게 답답하기도 했을 것 같고, 세상에 갇힌 새 같다는 느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특별한 연출이라기보다는 뭔가 일상 속의 모순적인 감정들을 자주 느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가져가고 싶지 않은 감정들도 가지고 가야만 의미가 생긴다는 게 여러 방면으로 의미가 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가 제 독후감이었고요. 첫 번째 주제로 제가 던지고 싶은 거는 이모부 vs 아빠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에게 누가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까? 그러니까 나의 결혼 상대를 선택함에 있어서 누가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까? 저는 아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라는 관계 자체가 사실 어쩔 수 없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으로는 더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연민이라는 감정을 전 아빠에게 느낀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모부에게 느꼈던 건 자신을 대하는 어떤 차가운 태도, 그리고 자신의 삶과 대비되는 어떤 괴리감, 그런 안정감이 오히려 안진진에겐 멀리 되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에도 순서가 있다면 저는 아빠에게 느꼈던 연민이 훨씬 더 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모부와 닮은 나영규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아빠와 닮은 김장우를 안 선택하기 위해서 나영규를 선택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지대하고 막중한 영향을 끼친 건 아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 설명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어휘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무튼, 저는 아빠라는 거. 두 번째 주제는 행복한 가난이냐, 아니면 불행한 부자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라고 한다면, 저의 경우엔 사실 제가 막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예전 같으면 조금 더 어리고 완전 20대 초반이었으면 행복한 가난을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제가 일도 하고 열심히 막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행한 부자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밸런스에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할수록 사실 달라지는 결과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런 적절한, 제가 생각한 수준의 가난과 적절한 수준의 부자라고 봤을 때 삶의 기본 세팅값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진진의 엄마처럼 동생을 케어하고 열심히 시장에 나가서 살아남기 위해 막 양말을 팔고 일본어를 배우고 이러더라도 행복할 수 있죠. 당연히.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 기본적인 행복을 느끼는 역치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모의 경우는 반대로 행복에 대한 역치가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으로는 행복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삶에서 행복을 느낄 새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복에 겨운 삶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행복한 가난과 불행한 부자라는 바뀌지 않는 특별한 상황일 때에도 자기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을 더 해가지고 나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부자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부자고 가난한 쪽은 행복이 다가와 줘야 그나마 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고 내 생각으로 내가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주의의 사람이어서 저는 불행한 부자 쪽을 뽑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안진진의 바람기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사실 기본적으로 두 명을 사실 만나는 거잖아요. 간을 보면서 정한다는 이 설정 자체가 사실 약간 불순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건 소설의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진진이의 이런 행동이 보면서 막 나쁘다, 이게 왜 이래? 이러면서 보진 않잖아요. 오히려 막 내가 응원하는 장우, 내가 응원하는 영규랑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행동에 대한 것만으로 따졌을 때는 저는 사실 찬성한 쪽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삶의 반전을 계기로 남자를 알아보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을 이루려고 두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두 남자 역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한 명은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물론 뭐 바람을 폈다는 걸 모르고 끝까지 소설이 끝나버렸지만 중간에 바람 핀 걸 알았다거나 아니면 나영규의 경우에 자신의 짰던 이런 계획들을 그대로 베껴서 다른 남자와 하는 거를 만약에 알아챘다 이러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영규가 선택을 받았고 김장우라는 이 지고지순한 남자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사실 이렇게 감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게 이거는
행동의 어떤 이 사실적인 여부를 떠나서 기분의 영역으로 가면 굉장히 싫은 거거든요.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저는 이해 불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설 속 최고의 빌런은 누구냐? 저는 사실 이거는 이모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도 사실 조금 별로고 동생, 진모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덜이 이미지에 좀 일진인 척하는 중이병 걸린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딱히 막 엄청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저희 독자로 봤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치기 어린 마음에 하는 짓들이 어떠다 보니까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서 그렇지 일진놀이를 좀 이어가는 느낌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놀이 같은 걸 막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나쁘다, 빌런, 악역이라는 역할을 봤을 때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쁜 짓 할 거야. 나쁜 짓 해서 나한테 이런 이득을 취할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야 저는 그게 악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진모의 경우는 약간 순수악 쪽이거든요. 아빠의 경우에는 약간 잘못된 부성애 같은 느낌이 들고 하지만 이모부의 경우는 자기 편하고자 하는 행동들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줘서 솔직히 보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뭐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한 이모를 생각하면 되게 큰 이기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행복하면 이 사람도 행복할 거다라는 어떤 자기 오만, 무오류의 함정에 빠졌을 것 같고 그 함정에 빠졌다는 걸 스스로도 분명히 인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아늑하고 나에게 갇혀져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모부를 최고의 빌런으로 임명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상 캐스팅입니다. 빠질 수 없는 순간인데요. 저는 이건 사실 다른 영상으로도 올렸었어요. 좀 꽤 된 영상이긴 하지만. 근데 그때 영상을 저도 다시 보기도 했고,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거를 보면서 좀 몇몇 참고를 하고, 저의 더해진 생각, 그리고 제가 아는 배우의 풀을 확장시켜서 진진, 진모, 영규, 장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진진의 경우에는 뭔가 화장도 되게 옅게 할 것 같고 투명하고 수수한 느낌? 이런 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엄청 예쁜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막 미모의 여성이어서 막 두 남자를 한 번에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분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런 역할이었으면 좋겠던 거죠. 그래서 두 명씩만 뽑으려고 해서 많이 추리고 줄였는데 일단 김고은님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향기님 또 되게 은근히 연기를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모를 캐스팅하는 거는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이 진모라는 역할 자체가 저는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배우여서 이 모순이라는 작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라고 한다면 저는 안진모를 했을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하게 악에 받쳐 있는 이런 느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되게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해맑은 느낌이 조금 섞여 있지만 하지만 오히려 착하게 생겨서 나쁜 상황이 확 와닿았을 때는 어떤 좀 악랄한 모습이 살짝 서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했을 때 도경수님 아니면 곽동현님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좀 잘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리고 나영규의 경우는 돈이 많고 약간 계획충에 순진무구한 어떤 이런 모습들로 미루어 보아 댓글에 남겨주셨던 옛날 그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셨던 안재홍님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변요한님도 조금 살을 찌워서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장우의 경우에는 약간 하얗고 애견남스러우면서도 약간 박력미가 있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홍경님 아니면 장동윤님을 생각했습니다. 두 분 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소년미 있고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은근히 깡따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선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임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다시 보면 항상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찍을 때 자체는 잘 몰라요. 그래서 피드백 남겨주시는 거 정말 환영하고요. 그리고 댓글로 가끔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초심을 절대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뿅.